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건축 부지를 매매한다 아니면 아파트를 매매한다 할 때 가계약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돼서 계약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지불한 가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계약금에 대해서 계약금 상당액을 얹어서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몰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가계약금에 대해서 계약금 상당액을 보태서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계약금에 대해서 법에 명확히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급심 판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견해의 갈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봤는데, 문제 제기를 먼저 보시면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채, 보통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금은 보통 관행상 10% 정도 주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 가령 매매대금의 1%를 가계약금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한 뒤, 10억짜리라면 1,000만원 이체를 한 뒤 추후 계약의 진행이 원만히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 조건 등을 조율하다가 이견이 발생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변심 등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의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본다 할 때 교부한 1,000만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교부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0만원에 더해서 9천만원을 얹어서 1억을 포기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라면 교부한 계약금 몰수할 수 있는 건지, 가계약금을, 또는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지, 또는 계약금 상당액을 보태서 반환해야 되는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가령 갑은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 갑이 매도인이죠. 을은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다. 을은 매수인이죠. 그래서 갑수의 아파트 매매 대금이 10억 원인 경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리 갑에게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불한 경우로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인데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줬다 이거죠.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을이 교부한 가계약금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니까. 반대로 매도인 갑이 교부받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니까. 우리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받은 거 2배 상환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계약금 반환의 법리에 적용되지 않고 그냥 부당이득,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받은 1,000만원은 원인 없이 받았다 이거죠.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의해서 돌려준다 그대로. 부당이득 법리에 의해 처리된다는 입장이므로 실제로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계약관계는 마무리될 것이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돌려주면 그만이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계약은 성립된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 정해져야 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 1,000만원 받은 거 돌려줘라. 계약하기 싫으면.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 10억 원, 물건지 무슨 아파트 101호에 관한 합의는 있었지만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등에 관한 합의는 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요.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케이스에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례는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법원은 계약서 작성 여부를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도금 지급은 언제 하고 잔금 지급은 언제 하고 쓰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 입증의 문제겠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이거든요. 근데 구두계약하면서 야 중도금 한 달 뒤에 뭐 언제 지급하고 잔금 언제 지급하기로 했어 하고 입증이 됐다면 계약은 성립하겠죠. 성립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는 않죠. 거의 녹음을 했어도 판사는 잘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서면화 시켜야 계약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거를 적어서 서면화 시켰을 때 성립됐다고 보는 거고, 이런 거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고 뭐 구두계약이다 정했다 하더라도 입증이 안 되죠. 입증이. 그러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가계약금 돌려줘라, 그런 내용이고, 매수인이 넣은 계약금이 본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가계약에서의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가계약에 의한 계약금으로 해석될 경우, 즉 우리 가계약금 1천만 원을 포기하고 또 갑이 계약을 원치 않는다 할 때는 1천만 원 플러스 1천만 원 두 배를 반환하고 없었던 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급심 판례. 가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의 우선에서 내가 산다,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는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하면 된다고 보았다. 하급심 판례에서. 즉 매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중요사항에까지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단순히 본계약 체결 이전 가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정도의 가계약이라면, 그러니까 우선권을 준다, 그 의미로 해석된다면 매수인은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본계약에서 해소될 수 있게 된다 하고 하급심 판례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라 하급심 판례가 있다. 근데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본 거예요. 본계약을 체결했다. 즉 가계약금 1천만 원은 1억 원의 일부, 계약금 1억 원의 일부를 교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이 아닌 본계약금 전체를 지급해야 계약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금 1천만 원을 주었다 하더라도 매수인 측에서 1천만 원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9천만 원을 초과로 교부하고 약정한 계약금 1억 원을 교부하고, 그러니까 1천만 원은 줬죠. 9천만 원 얹어서 포기해야 된다. 또 매도인 측이라면 1천만 원은 돌려주고 1억 원을 더해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포기할 때는 1천만 원 줬고 9천만 원 줬고 1억 손해본 거죠. 매도인이 해지할 때 1천만 원은 지도 나니까 돌려주고 1억 원 얹어서 돌려줘야 되죠. 결국 1억 1천을 돌려줘야 돼요. 계약이 언급된 대법원 판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약서에서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에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 목적물 몇 동 몇 호 10억 원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고 입증이 된 거죠. 입증이 된 거예요. 뭐 녹취록을 댔다든지 증인을 댔다든지. 그러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계약금의 일부 1천만 원 준 거고 해약하려면 9천만 원 얹어서 포기해라. 또 매도인이 해약하려면 1억 원을 얹어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보면 본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가계약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교부한 거 1억 중에 1천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가계약금이 아닌 본계약금 1억 원 전체를 지급해야 계약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금 1천만 원을 주었다 하더라도 매수인 측에서 9천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즉 약정한 계약금 1억 원을 교부하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매도인 측에서는 교부받은 1천만 원 돌려주고 지도 나뉘니까 계약금 상당의 금원 1억 원을 더해서 즉 1억 1천만 원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다. 위와 같은 판례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약정된 계약금 전체 1억 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와 연결해 보면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한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가계약금이 아닌 본계약금을 돌려주거나 본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복잡하죠? 매매가 성사가 안 됐구나. 그럼 가계약금 1,000만 원 돌려줘라. 아니, 계약도 성사가 안 됐으니까. 근데 매매 계약이 성사는 안 됐지만 우선권을 준 거다. 가계약금 1,000만 원 쏜 거는 나한테 팔기로 한 거다. 그렇다면은 1,000만 원 가지고 포기 또는 2배 상환이죠. 2,000만 원. 2,000만 원 상환. 근데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된 거로 해석이 된다.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특정됐고 중도금 지급 시기나 방법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 얹어서 포기해라. 또는 매도인이 계약한다 할 때는 1,000만 원 돌려주고 플러스 1억 원 계약금 상당 금액을 돌려줘라. 요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요, 구체적인 계약 현상을 놓고 볼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이 주장 입증해야 돼. 이게 난 뭐 요 첫 번째 사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청구하고 싶은 사람 뭐 세 번째 사례다 1억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고, 이거 뭐 다투다 마는 거지 판사한테 확인시켜 달라 하면 한 3년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그냥 명확히 하자. 명확히 하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자 하고 계약서에 쓴다면 얼마나 편하냐. 보시면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거죠. 뭐 가계약금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보시면 매도 예정자 홍길동이고, 매도 예정자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 예정자 장길산이다.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전북로 15길 52 소재 아파트 201동 302호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그러니까 계약서나 문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장길산이 홍길동에게 교부하며 본계약서 작성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다. 본계약 체결 이전에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본계약 체결 이전에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 발환 법리에 따라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처리함으로써 가계약은 종료할 수 있다. 요렇게 하기로 한다 하고 특약하는 거죠. 그럼 특약에 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툼의 여지도 없이. 어떤 계약 현상을 놓고 또한 뭐로 보자고 협의가 없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이거 주장할 거고 매수인은 이거 주장할 거고,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계약할 때부터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한다. 아니면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렇게 선택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할 때부터. 당사자 간의 약정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면 뭐 해석의 여지가 없겠다. 요거 우선권을 부여한 거로 보자. 계약 체결에 있어서. 그래서 가계약금만 몰수하고 가계약금의 2배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거죠. 매도자 홍길동, 매수자 장길산, 뭐 홍길동 소유 부동산, 강남구 선릉로 15길 52 소재 아파트 몇 동 몇 호의 가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매수인 측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본계약서 작성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서울 강남구 어디 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한다. 본계약 체결 이전에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교부받은 가계약금 2배 상환하고 매수자는 교부한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가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특약했다면 특약에 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예시를 보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 10억이라면 계약금 1억으로 정하고 1억의 일부, 계약금이 해약금 1억은 해약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1억 원이라는 약정. 예시를 보시면 매도자 홍길동, 매수자 장길산이다. 홍길동 소유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5길 52 소재 아파트 몇 동 몇 호의 매매대금 10억 원이고 계약금 내지 해약금 1억 원 중 계약금 내지 해약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은 가계약 시에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 9,000만 원은 2월 1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언제 이건 약정하기 나름이죠. 중도금 4억 원과 잔금 5억 원의 지불 시기와 방법은 본계약서 작성 시에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나머지 계약금 9,000만 원은 본계약 체결 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본계약 체결 후 2월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건 약정하기 나름이죠. 딸기 사무소로 정한다. 약정하기 나름이죠. 예시를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고 계약금이 해약금이라는 약정,
예시를 했는데 이와 같이 약정했다면 본계약이 성립된 거고, 나중에 매도인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받은 가계약금 1,000만 원에 1억을 더해서 반환해야 한다. 받은 건 지 돈 아니니까 돌려주고요. 1억 원을 돌려줘야 돼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자. 계약금 1억 원은 해약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금전 1억 원으로 보자 하고 특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받은 돈 1,000만 원은 지 돈 아니니까 돌려주고 지 돈 1억 원을 돌려줘야 돼. 또 매수인 측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 돈 1,000만 원 이미 줬고 9천만 원 보태서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약정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약정한 길에 나머지 계약금 9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네? 꽉 그렇게 얘기하죠. 뭐 계약서 쓰고 1,000만 원 줬는데요. 매수인이 약정한 날에 9천만 원 안 주네요.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자고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써라. 그래서 9천만 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나머지 계약금 9천만 원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받은 가계약금 1,0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계약금 내지 해약금 1억 원을 돌려줘야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쓴 대로 해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쓴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계약금을 지불했을 때는요, 매수인 측의 입장에서 보자. 매도인 측은 거꾸로 해석하면 되니까 이거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너한테는 우선 매수권을 준 거야. 그럴 때는 이제 포기하면 되는 거죠.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거죠. 근데 본계약이 체결됐대요. 본계약이 체결됐다면 매수인 측에서 계약을 원치 않는다면 1,000만 원에 1억 얹어서 포기해야 돼요. 근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지 안 된 건지, 우선권을 준 거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본계약이 체결됐다, 중도금 약정까지 있으니까 본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거 입증의 문제고 다투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약정을 해두는 거죠. 미리 계약서에 특약을 해두면 다툼의 여지가 없다. 특약의 예시를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저기 어느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계약금 매수인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어느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어 하는 판례나 하고 싶은 판례가 있지만 이거는 판례도 없어요. 어느 경우는 우선권을 준 거니까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 판례 있어요. 또 어느 경우에 대한 판례가 없어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본계약이 체결된 거야. 본계약이 체결된 건데 이런 경우는 본계약이 체결된 거로 볼 수 있어 하고 자세히 나와 있는 판례가 없다는 거죠. 일부 판례는 있죠. 매매 목적물 특정하고 매매 대금 특정하고 중도금 지급 방식 약정했다면 본계약이 성립된 거다 하는 판례는 있지만 그 밖의 사례에 대한 판례 사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약정은 말이야. 우리 약정은 이거로 보자. 미리 써놓으면 될 거 아니냐. 미리 써놓으면. 그럼 거기에 따라 해석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가계약금과 관련돼서는 이러저러한 말이 많은데 이렇게 미리 약정한다면 배속 편하게 살 수 있다. 지금까지 가계약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